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네,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부분에 보니까 다음은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 종사 중인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ship routing system. 자, ship routing system 중에서 이 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연안통항대죠. 사실은 문제 보고 바로 연안통항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얘가 뭐냐면 TSS가 이렇게 있을 때 인접한 이렇게 육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TSS의 육지 쪽 경계와 이 연안 선 사이를 ITZ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고, 보통 문제 어떻게 많이 바꿔 나오냐면 이 TSS의 육지 쪽 경계를 하는 육지 쪽 부분을 바다 쪽으로 바꿔서 내는데, 그렇게 되면 틀린 게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통항 지정 방식인데 comprising designated area, 어떤 지정된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뭐와 뭐 사이다? TSS의 육지 쪽 경계. landward boundary, 여기 off입니다. of a traffic separation scheme. 그리고 adjacent coast, 인접한 해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올바르지 않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먼저 B번은 왜 틀렸냐면 여기 읽어보니까 마크나 혹은 place라고 되어 있죠. at which, 여기에서 선박이 obligatory entry, 어떤 의무적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통과에 권한을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mark or place 요거를 체크하시고 obligatory 요거 키워드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waypoint가 아니라 receiving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지시 수령점. 그 다음에 D번에 포인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고요. 뭔지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가상의 선이다. on which, 그 가상의 선 위에서 선박이 놓여져 있는 가상의 선이다. 요것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위치선입니다. 그래서 해도 위에다가 우리가 위치선을 하나 끄으면 내가 이 위에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가상의 선이죠. 마저 읽어보면은 to satisfy certain data, 특정 데이터를 만족하기 위한, 요게 위치 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서는 얘들이 지문항법, 지문관측 혹은 천문관측으로 얻어진다라는 설명이 부연적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이게 그래서 뭐냐, 위치선, line of position이 돼야겠죠. 그래서 틀린 것 2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이제 SMCP 설명이에요. SMCP 초반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SMCP라는 것은 언어를 표준화한 것인데 그 이유가 이 언어가 정확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배 위에서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배라고 하는 이 근무 환경이 굉장히 뭔가를 듣고 의사소통하기 어려워요. 엔진 소리라든지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3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3가지가 이제 지켜져야 된다는 건데, 읽어볼게요. Navigational and Safety Communications, 통신과 항해와 그리고 안전 통신상 from ship to shore, 선박과 육지, vice versa, 그 반대 ship to ship, 선박과 선박, 그리고 onboard, 선내에서. 어쨌든 요런 어떤 이유에서 선박들은 must be 땡땡땡땡땡 해야 된다. 그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겠죠.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avoid confusion, 어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error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there is a need, 필요가 있었다, need가 있었다. to standardize the language used, 사용되는 언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한다? 단순해야 되고, precise, 정확히 해야 되고,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 요 3가지입니다. 요게 목적이죠. 자, 근데 continuous는 뭔가 계속되는, 늘어지는, 지속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솔라스상 규정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muster stations에 대한 이 솔라스 규정이에요. muster stations라는 거는
이제 비상시에 소집하는 장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머스터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냐면 이 구명정 타는 데 있죠. 구명정 탈출하는 요런 장소, 요런 곳 근처에 보통 요렇게 머스터 스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요렇게 집합을 해가지고 인원 점검을 하는 거죠. 1항사 왔나, 2항사 왔나, 3항사 왔나 이렇게 딱 모여서 인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Muster stations shall be provided. 이 비상 소집 장소는 제공돼야 된다. 혹은 뭐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Close to the embarkation station. 여기 나와 있는 이 embarkation station이 구명정 탑승 장소겠죠. Each muster station. 이 각각의 muster station은 have sufficient clear deck space.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쵸? 충분하게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to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all persons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assigned to muster at that station 그 소집 장소에 집합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임바케이션 스테이션 근처에 있어야 되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공간이냐면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한 사람당 이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이 0.35 제곱미터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보니까 but at least 적어도 0.35 2제곱미터 per person 한 사람당. 요거 암기죠. 단순 암기니까 숫자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약어 표현 중에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IMO는 잘 적혀 있어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자, 그 다음에 alter course인데 apparent course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alter course. TMS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medicine, medical 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지원에 대한 설명이죠. 원격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요거는 wrong-up 뭐 혹은 ring-up도 괜찮아요. ring-up이 원래 맞는 건데 로그북에는 과거형 과거분사로 적기 때문에 wrong-up이라고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6번 볼게요. SMCP 원칙들입니다. 여러가지 SMCP를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네요. 일단 A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위치의 이름을 가지고서 뭐 섬의 이름이라든지 등대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박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러시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름을 가진 어떤 등대를 불러줘야 될 때는 뭐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설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위도하고 경도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 잘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eed is to be expressed in notes. 속도는 노트로 표현된다. 요거는 맞죠. 근데 대수 대지 중에서는 without further notation.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면 대지라고 돼 있는데 speed over the ground 아니라 speed through the water. water. 영국 발음으로 water.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preferably to be expressed in nautical mile or cable. 거리는 이 nautical mile이나 cable로 표현이 되는데 그 단위 있죠. 뭐 100켈입니다. 100케이블입니다. 할 때 그 케이블, 마일 이런 단위는 units이라고 하는데 may be omitted면 빠져도 된다죠. 근데 이게 아니라 빠져서는 안 돼요. shall not be omitted. 혹은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네요. always be stated. 항상 언급되어져야만 한다. in case it is understood each other. 예, 뭐 이거 뭐 아예 요 뒤에 전체가 다 잘못된 말이네요. 이해가 된다면 빼도 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언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B하고 C가 틀렸고요. D번은 모든 숫자 타각 지시할 때 타각 빼고는 분리해라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위치를 알릴 때 어떤 물표와 관련해서 알려주려고 할 때는
그 물표라고 하는 거는 해도에 잘 정의된 애로 해야 됩니다. 요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A helicopter 땡땡땡. 헬리콥터의 이것은 is a point. 어떤 지점을 말한다. 꾸며줍니다. At which. 그 지점에서 it is safe. 안전하다. 헬리콥터가 to 착륙하는 것이 land. 그리고 이것은 is marked. 표시되어 있다 by H. 호텔 알파벳으로 painted on the ship's deck. 그리고 이 알파벳은 갑판 위에 표현된다. 벌크성 같은 경우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도산사들이 헬기 타고 많이 오거든요. 헬기 타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근데 얘들이 보통 도선사들을 내려줄 때 이 벌크선 위에 있는 해치 위에 있는 이런 H 마크가 되어 있는 랜딩 포인트에 착륙을 이렇게 하죠.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Helicopter landing point. 4번입니다. 이거 좀 암기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통신 부호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박스형으로 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8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question 돼 있네요.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예요. question은 indicate 표시한다. The following message 따라오는 메시지가 asking for 요청하는 것이라는. 자, 요거는 이제 요청사항 request 통신 부호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request가 돼 있네요. 자, 이것은 preferably used 가급적이면 사용이 된다. 항해 그리고 교통 정보로서 뭐 대놓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information 커멘트 부분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instruction은 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한다. 통신하는 사람이 VTS나 혹은 이 해군의 어떤 사람이 must have the full authority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to send such a message 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래서 이거는 맞죠. 예. 보통 instruction은 지시사항으로 권한이 있는 VTS, 해군, 해경 이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nswer는 뭔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때 이제 쓰는 통신 부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답을 했어요. 뭐 흘수를 물어봐서 내가 흘수 대답을 했어요. 우리 흘수는 12m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내야지 질문을 포함하면 안 돼요. 근데 그쪽은 몇 개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answer이라는 것은 contain 포함할 수 있다. another question 다른 질문을. 그런데 아까 제가 포함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A, B, D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The advantage of Mercator chart 이 점장도 항법이에요. 이게 점장도예요. 점장도의 이점은 is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안이다. Vessel course 선박의 침로가 can be presented on 표현될 수 있다. 표시될 수 있다. as straight line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시 메르케토르 차트 점장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직선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구에서 항정선은 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계속 항정선 따라 항해하면 뺑뺑뺑뺑 돌다가 극으로 향하게 되는데 점장도라는 건 지구에 표현되어 있는 거등권들이랑 그리고 좌우선들 있죠? 요런 애들을 다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요렇게 좌우선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고 거등권도 직선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요 항정선 있죠? 점점 극으로 간다고 하는 요 항정선 얘들도 구부러져 있지 않고 펴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요게 이제 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정선이 스트레이트 라인이 된다. 자, 10번입니다. 10번에는 일단 이함사르 파트인데 OSC, SMC 이런 애들 나와요. 쉽게 설명해서 이제 누군가가 실종됐어요. 그러면 수색구조 팀이 꾸려지겠죠. SMC는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이라서 전체를 총괄하고 계획하고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사무실에 앉아 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SMC 정의에 officer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직. 그럼 얘가 현장에 있는 현장을 잘 알고 좀 능력도 좋은 OSC를 임명을 하는데 SMC가 OSC를 임명을 하는데
얘한테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지휘권을. 그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내가 얘한테 믿고 주느냐를 고려를 할 때 OSC의 의사소통 능력 고려해야 되고요. 요거를 communications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 이 개인 역량의 항해 경력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뭐 선박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C가 OSC에게 권한을 줄 때는 의사소통 능력과 개인 역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니까 한번 볼게요. When deciding how much responsibility, 얼마나 많은 이 책임을 to delegate, 지정을 할지 결정할 때에는 누구에게? To the OSC, 현장 조정관에게. OSC가 On-Scene Coordinator, 현장 조정관이죠. 그럴 때에는 끊고요. SMC는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은 얘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애라 했죠. 얘는 normally considers, 일반적으로 동사가 여기 있네요. 고려해야 된다.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endurance 하면은 지속시간, 즉 얼마나 오랫동안 얘가 수색구조를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하나 적어놓을게요. 더 endu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ommunication, 이게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personal capability, 개인 역량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OSC, SMC, personal capabilit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빼먹었었네요. endurance, 뭐 인내, 인고, 지속시간, 뭐 이런 의미를 갖는데, 요거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죠.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이제 지구에서 사람들이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탈출하는 우주정거장 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때 그 우주선의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속시간, 우리는 영원히 버티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나 봐요. 어쨌든 요게 이제 지속시간, 오래 사용할 수 있음,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